자, 톨만의 잠재학습은 인지학습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톨만의 잠재학습에서 잠재라는 단어가 눈에 띄셔야 됩니다. 이미 학습이 되어 잠재되었다가 강화가 주어지면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강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이미 학습이 되어서 잠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학습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인지 지도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인지 지도가 형성이 되었는데 굳이 강화를 주지 않아도 강화 없이도 학습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인지지도 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잠재학습은 쥐의 미로 실험이었습니다. 이 미로 시험을 통해서 쥐는 인지지도를 형성했고 잠재학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톨만의 잠재학습은 전체적인 과정을 파악한 겁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이 바로 게슈탈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과정의 파악은 어떠한 수단, 즉 사인이라고 하는 기호, 이것과의 관계를 본 것입니다. 이것과의 관계를 통해 바로 전체적인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바로 기호, 학습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기호와 형태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과정을 게슈탈트 형태라고 했는데, 이 전체적인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인지지도 형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톨만의 잠재학습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각학습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죠. 이 지각학습, 여러분들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보면 지각학습이란 게 있었습니다. 지각에서의 학습의 역할, 학습에서 지각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인데, 지각이라는 단어는 바로 인지학습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습을 할 때 지각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각의 학습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지각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각적인 측면이 바로 인지지도 형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지지도 형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각적인 부분을 활용해야 돼요. 정신적인 과정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에서 제가 쭉 써드렸던 인지학습 이론의 특성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수단적인, 즉 기호의 어떤 수단적인 부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목적적 행동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목적적 행동주의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톨만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톨만의 목적적 행동주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과정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들이 필요한데 그 수단들이 바로 어떤 신호 또는 기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인에 의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파악하여 인지지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이 이론들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5번째 형태주의 학습이론의 공헌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R, 즉 자극과 반응의 행동주의의 소단위적 접근법, 원자론적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좀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니까 거시적인 거예요. 지각과 학습은 모두 심리적 경험을 조직화하는 인지과정의 특징임을 보여주었다. 지각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인지과정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행동주의적 연구자들에게 생산적인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주의 심리학이 끊어요. 통찰학습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강화를 다르게 개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찰학습 같은 경우, 여기 잠재학습 같은 경우는 이 강화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톨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좀 적어드리면, 강화 없이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강화는 필수적이다 하면은 이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째 발견이나 문제 해결에 따라오는 만족의 동그라미요. 만족에 주목함으로써 형태주의 심리학은 외재적 강화에서 끊어요. 내재적 강화, 즉 만족감, 이런 것들이 내재적 강화거든요. 이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형태주의 학습 이론을 다른 말로 인지학습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지학습 이론의 공헌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자론적, 미시적, 소단위적 접근법을 비판했다. 두 번째는 인지과정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행동주의 연구자들에게 도전을 줬다. 도전감을 갖게 했다. 네 번째로는 바로 강화가 꼭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만족이라고 하는 내적인, 바로 내재적인 강화에 어떠한 초점을 둔 것이 바로 인지학습 이론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인지주의 관점에 의한 학습 원리가 있습니다. 1번은 지각적 특성입니다. 2번은 지식의 구조입니다. 3번은 전체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이해를 통한 학습입니다. 이해의 동그라미 치고요. 5번째는 인지적 피드백입니다. 6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밑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 목표 설정 이론이 나오죠. 이거는 동기 이론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목표 설정 이론은 인지적인 과정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 설정 이론은 바로 인지학습 이론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논리적으로 정확한 해답을 이끌 수 있는 수렴적 사고, 그 다음에 밑에 확산적 사고, 이런 게 나오죠. 사고는요, 인지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7번만 별표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를 해보십시오. 지각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 조건이 되므로 학습의 기본적인 특징이 학습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학습 문제 제시 형태를 재구조하여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시청각입니다. 시청각적인 교육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학습자의 어떤 지각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학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구조는 교사나 교육 계획자에게 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의 구조는 일종의 좀 구조화를 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전체의 문제는 그 지식의 구조나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 어떻게 체계화되는가에 관한 이론을 떠나서는 처리될 수 없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복잡한 것이 있다. 그것을 좀 체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지식의 구조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해를 통한 학습은 기계적인 암기 학습이나 공식을 통한 학습보다 더 영속적이고 전이가 잘 됩니다.